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되셨을까요?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고구마 같은 시장에서 숨을 한번 틔워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눌린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의 뿔난 세력들이 많이 눌렀다가 이제 다시 좀 흔들고 공매도 금지는 머리에서 잊어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너희 시장 땡길 때 겁먹고 언제 부실지 몰라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져라 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오늘 좀 흐름을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주요한 뭐 뉴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미국 얘기도 막 이런 거 준비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시초가에는 글로벌 증시를 반영했다가 뭐 나스닥이 올라더라도 우리 시장 빠져버리고 뭐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올려버리고 독자적인 흐름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글로벌 정세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적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력의 수급 마음대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인데 실적 발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3분기 실적 박살날 애들 박살나고 서프라이즈 나올 애들 서프라이즈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좋아도 빠지고 안 좋아도 빠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LG 엔선도 실적 최대 실적 나와가지고 좋다 하는데 좀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한번 쭉 죽여버리고 잠깐 올렸다가 그냥 뭐 안 좋은 애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아무튼 뭐 그런 시장인데 이제는 또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장사에 실적이 내년도 24년도에 정말로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 시즌 잘 보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쪽 우리 기대해 보자. 요런 이야기로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은 79억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지 이거? 이거 좀 약간 나온 것도 좀 신기할 정도고 지금 셀트리온이 사실은 기업 가치적으로 보면은 진짜 너무 좋거든요. 미국에서 진펜트라도 투시를 잘 하고 있고 유플라이마도 일단 나쁘진 않잖아요. 유럽에서도 반응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미쳤습니다. 영업이익이 40%가 났어요. 이익률이. 이 정도면은 진짜로 막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셀트리온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조금 제시를 예전부터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강조드린 거는 빠르면 11월 말 그리고 정상적이면 저는 12월 초중순 이때쯤부터 좀 셀트리온을 매수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어제 11월 13일 기준으로 끝났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끝나고 원래 영업이익이 그 정도 40% 정도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좀 더 뽑아줬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좀 덜 올라온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11월 13일 기준으로 이제 이게 딱 끝나는 순간 셀트리온이 이렇게 좀 급등을 때리든지 아니면 질질질질 좀 빠지는 흐름 요런 거 1번, 2번 요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합병 전에는 큰 시세는 이런 기대감을 주는 시세는 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는 것도 지금도 여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좀 나올 게 나왔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 별로 안 나왔네. 기대감 실릴 수 있죠. 그리고 실적 당연히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나 뭐 이런 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짓밟고 그냥 힘으로 수급 요인으로 최대한 좀 흔들면서 합병 이후에 좀 좋은 실적을 보여내지 않을까. 제가 이전부터 계속 합병을 한 다음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산다고 하면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 이때쯤 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가 끝났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셀트리온 질질질 좀 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물량을 싸게 좀 잡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 놓고 합병이 되면 이제, 야,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좀 땡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보고 싶고, 또 이 셀트리온 독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구간에서 얘가 이벤트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얘를 땡기기보다는 아무래도 2차전지 얘네가 어쨌든 시총 1, 2위, 4위, 5위잖아요. 얘네를 먼저 땡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얘까지 땡겨버리면은 지수가 너무 폭등이 나와요. 실제로 헬스케어까지 코스닥에서.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바이오가 반등은 하겠지만 주도적으로 오른다? 그건 좀 아이러니거든요. 왜냐면 HLB도 내년 5월 16일 기준으로 리보세라닙이 이제 FDA에서 함상 결과 요거 나오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좋아가지고 이거 기대감 충분히 실릴 수 있어요. HLB 같은 애들도. 그리고 알테오젠도 일단 재료가 있잖아요. 머크사 저 계약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충분히 땡길 수 있지만 결국엔 HLB도 12월에 코스피 이전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그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자꾸 걸려 있습니다. 그얘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매각이나 계약 변경 요런 이슈잖아요. 결국에는 본연의 바이오 가치적으로 오를 만한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런 이벤트들이 좀 올해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셀티론 시나리오에서 이 1번의 시나리오보다는 좀 빠졌다가
그래서 12월에 사뒀다가 이제 1월 12일에 셀트리온이 합병 셀트리온이 출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갭이 떠서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좀 보고 싶거든요. 저는 셀트리온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실적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행보를 한다? 이거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병을 최대한 싼 가격에서 이루기 위한 회사의 의도이기도 하고 세력의 의도이기도 한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튄다? 튀면은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려고요. 튀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수랑 연동성이 확실한 애들 그런 쪽으로 조금 힘을 실었다가 차후에 이벤트가 좀 종료되는 시점 12월 중순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만약에 빠져서 기회를 준다면 그때 조금 바라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61선 정도가 이렇게 도는데 제가 보는 거는 뭐 21선도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글쎄요 한 여기 14만 5천 원 여기 부근 정도면 제가 보기엔 좀 메리트가 좀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에서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근데 원체 지금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 뭐 엄청나게 빠지겠거니 싶은 생각은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횡보만 해줘도 다른 애들은 지수발로 오를 테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공유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는 기업 가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정말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자는 굳이 이거 요행적으로 이거 혹시 알파제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생각했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날아갈 확률도 높아요. 지금 왜냐면은 주식매수청권이라는 발목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족쇄가.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냥 있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다. 셀트리온이 튄 것만큼 다른 종목에서도 기회비용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비싼 가격에 사도 되잖아요. 셀트리온. 다른 데서 더 많은 수익을 봤으면은. 그런 논리로 좀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오늘 주식매수청권 끝나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을 보면요.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뭐, 미국 시장 얘기 하나 마나, 독자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주목할 부분은 이제 UBS 같은 경우는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내년 6월, 9월부터는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일단 지금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죠? 22년까지 테이퍼링 없다. 기억나시나요? 연준 의장이 20년, 21년에 주가가 막 오르고 인플레가 막 치솟을 때 일단 경기를 부양하겠다 라고 하면서 막 양적 완화 엄청 풀고 금리 제로금리 계속 유지하고 이랬는데 요거 싹 바꿔가지고 테이퍼링은 진작에 하고 22년부터 바로 그냥 뭐 자이언트 스텝 하나 때려 갈겼죠. 그러면서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던 반대로 지금은 연준이 없다고는 한데 아무도 이거 믿지 않죠. 그냥 지금은 그 증시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요거 그냥 죽이기 정도. 좀 숨고르면서 가라. 내가 원하는 각도는 요건데 니네는 자꾸 요 각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요거를 이 각도 정도로 좀 바꿔서 천천히 가. 요런 정도로 좀 경기 회복에 좀 집중하는 연준의 스탠스라는 걸 정리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요건 걱정할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가가 일단 좀 잡혔기 때문에 지난달에 요번 달은 더 잡히고 있죠.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왔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전망도 약간 내일 다시 꺾이는 걸로 잡히고 있죠.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고 좀 경계감이 있을 거면은 우리 시장의 수급이 이미 좀 약간 꺾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딱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우려감 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시진핑 중국의 주석이 미국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뭐 이제 반도체 규제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랑 대만 관련 이런 거 전쟁 니나 중재 좀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마스랑 그리고 이제 이라크, 이란 이런 중동 국가들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얘네 쪽에 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시진핑 주석이랑.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뭔가 딜이 오갈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6년 7개월 만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 전에 벌써 무슨 얘기 나오냐면 중국용 HBM 요거 지금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용으로 좀 저사양의 HBM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있다는 거. 어제 당장 뭐 HBM 성능 좋은 거, HBM A200, HB 막 요런 거 공개하는데 고성능 공개하는데 중국 같은 저사양을 개발해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뭐 요런 얘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셧다운 관련해서도 지금 존슨 하원 의장, 이 공화당 의원이죠. 공화당 의원이 지금 조금 예산안을 일단 뭐 병원이나 경찰 이런 건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필수적인 그런 관공서 이런 건 운영될 수 있게 셧다운을 좀 축소시키고 이제 1월과 2월 이때까지 1월 17일이랑 2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근데 요런 협의점에서는 이제 아마도 IRA 요거 지원안이라던가 아니면 우크라 전쟁 지원 요런 거 이제 그 민주당이랑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자. 일단은 급한 거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공서나 뭐 병원, 경찰 이런 거는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셧다운되면은 이제 좀 국가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원에 공화당 강경파 5명은 이거를 반대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공화당에서 5명이 반대표 던지면 이거 통과 안 되거든요, 법안이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셧다운 돼도 요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에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맙시다. 얘네가 주춤하고 쉴 때 우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미국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올랐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내린다고 우리가 뭐 같이 내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독자적인 좀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 있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매도 금지 때문에 빡 올랐는데 다시 또 다 죽여버렸죠. 공매도 금지로 오는 걸 다 뱉어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 뭐다? 개인들이 이제 털립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올라가다가 다시 눌리고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털려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믿질 않습니다, 이 상승할 때. 공매도 금지도 효과가 없네. 나는 이제 주식시장 떠나야겠다. 이런 심리, 겁먹는 심리. 아니면 여기서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그걸 모르고 조금 이제 시세가 났어.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샀어. 근데 얘가 안 가. 얘는 계속 가. 이러면서 상대적 박탈감. 얘 조금 오르면 야, 얘 조금 올랐다. 또 다른 거 사야지. 얘 또 안 가. 그러면서 점점 괴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제 실적 확인까지 다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도 안 좋아도 좋으면 왜 좋은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무지성으로 뭐 실적이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2차전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2차전지에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2차전지는 지금 현재 23년의 실적이 중요한가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에 성장주 반열에 또 들어가는 2차전지주, 뭐 장비주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을 막 늘리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얼만큼 캐파가 더 증설이 될 것인가, 얼만큼 더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성장 속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가지고 적자 났다고 뭐 리스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업종이야. 근데 기대치가 100억이었어. 근데 뭐 한 70억 나와. 이러면 이제 쇼크가 나오는 거죠. 왜? 얘는 실적주니까 IT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 잠시 또 흔들리면서도 어쨌든 반도체 업종도 잠깐 눌림이 있을지언정 요게 악재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좀 지수가 빠질 때 시장이 어쨌든 종목들이 다 빠졌잖아요. 요게 악재 해소라는 걸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잠깐 빠지더라도 바로 땡기는 모습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괜찮다면은. 그래가지고 함부로 지금 좀 실적 가지고 너무 휘청휘청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또 실적이 좋아도 문제죠. 실적이 좋아도 그냥 작살내는 경우 많습니다. 왜? 3달 동안 이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거니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에는 일단 차익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실적 좋으니까.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가락이 움직이면 안 된다. 요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 포기하는 투자자를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을 세력들이 하고 있는데 요걸 꼭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등할 때 잘 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기교 부리거나 매매신 돼가지고 추격하는 매매 하지 마시라.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제일 많이 강조드려요. 추격하는 매수했다가 물리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금지 날 때 양봉 딱 먹고 하루 딱 F9 BM 눌리니까 요거 사. 근데 하루 더 눌려? 또 사. 또 눌려? 근데 다른 종목 손절해서 또 사. 또 눌렸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목 또 손절해 또 사. 근데 얘네는 한 1, 2% 빠졌어. 이렇게. 얘는 막 한번 빠질 때 막 5%, 8% 이렇게 빠지나요? 이미 걔네들은 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오늘 어떤가요? 오늘은 상승이 나오는데 에코프로나 2차전지 상위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도 고루고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손절하고 나서 이거 잠깐 이렇게 올라가면 먹었다가 일로 다시 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교를 부리지 마시라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바이오든 한 가지 섹터에 몰빵 쳐놓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참 유한양행발로 바이오 작살났죠. 에코프로발로 양극재 요거 발로 2차전지 작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는 멀쩡하다. 야 그래도 내년에 반도체 좋다. 반도체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했더니 HBM 작살나고 그리고 파두 끝이 없는 이 파두가 문제를 일으키고 얘 따라서 동원 안학택도 한번 죽었다가 오늘 살아났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얘네라고 뭐 한번 안 줄까요? 세력이 흔들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엄청 막 죽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흔들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봐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의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어제 좀 출발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쭉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아래가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혼자서 다 땡겼습니다. 나스닥을.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만든 주인공은 테슬라였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그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했고 테슬라가 좀 약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올려놓고 지금 숨고르기에 좀 나서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를 나서는 모습이 배경은 지금 여기 보라색 시그널이 3개나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미국 시장이 당장 올라가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최소한 숨고르기 정도 나와야 됩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배경이 확실하게 좀 갖춰지면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 시장이 뭐 오늘을 비롯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쉬어주면은 오히려 좀 더 우리 시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얘가 횡보만 해줘도 미국 시장이. 그럼 우리 시장이 따라 붙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냥 천천히만 올라가주면 우리 시장 금방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걸 오히려 좀 보는 게 차후에 우리가 대응하기 좋지 않겠나. 얘가 지금 이 과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급락이 나와버려요. 이러면 이때는 우리도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급락보다는 그냥 이런 적당한 뭐 마이너스 0.5%, 요 정도 내외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초가에 살짝 영향이 있겠지만 또 바로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에 요런 흐름이 좀 나스닥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 뭐였죠? 개인의 순매도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뭐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에서 나온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외국인이 안 잡아준 건 조금 찜찜하지만 그래도 기관이 주도해서 코스피를 부양을 했고, 외국인은 오로지 오늘은 좀 코스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급을 다 돌려봤더니 뭐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2차 전지에 좀 몰빵친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이오도 샀고 반도체도 샀고 뭐 미용기기, 뭐 중국 관련주, 뭐 곡물주 등등등등 모든 주식을 그냥 바스켓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가지 업종을 산 게 아니라 오늘은 고루고루 다 그냥 패시브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게 종합지수가 2.5% 올랐는데 코스닥 150 시총 상위준 2.8%, 엄청나게 괴리가 있진 않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2차전지 위주로만 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바이오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 많았습니다.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았고 레오켄 바이오도 셌거든요. 그래서 고루고루 좀 바스켓 매매를 저점 부근에서 한번 해줬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 매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날 딱 땡기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붙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서 살짝만 흔들어도 야 이거 어제 5% 올랐는데, 어제 4% 올랐는데, 이러면서 좀 좋은 종목 붙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싼 거 찾다가 싼 거 찾으면 또 안 가지. 이런 심리를 자꾸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 여러분이 잘 서치를 해가지고 세팅이 되셨으면 조금 기다려 보시라. 오늘 하루에 또 시세를 끝낼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우리 계속해서 주식 투자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오늘 오전 브리핑에 댓글 같은 거 달았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오늘 뭐였냐면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한 파동을 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파동이란 게 추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공매도 금지 전부터 바닥을 찍고 이제 저점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게 좀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한번 돌려주면서 이 짝꿍댕이 모양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지금도 이미 과하게 눌렀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 깨는 건 이미 상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유효하겠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파생시장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좀 있었던 코스닥 위주로 좀 시장을 땡겼다. 실제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도 코스닥은 1.8% 빠지고, 코스피가 약보합권에 있을 때도 코스닥은 뭐 1.7% 8% 막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조금 힘으로 누른, 여러분의 심리를 가장 밀접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보면은 뭐 매크로 지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시세도 좋고 이렇게. 요건 이제 금리 인하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방문하면은 야 니네 우리나라 채권 매도 좀 그만해라. 지금 중국이 뿔나가지고 관세 뭐 제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열받아가지고 채권 엄청나게 팔아새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할 때 중국에서 이런 제스처를 했었어요. 야 니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압박하면 우리 미국 채권 니네 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우리거든. 이거 팔아버린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쾅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놓고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채권 보유국 1위가 일본으로 바뀔 정도로 많이 팔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야 우리 채권을 좀 덜 팔아주면 안 되겠니? 채권 매도 좀 멈춰줘. 우리 채권 수익률이 너무 올라간다. 채권 수요가 좀 안 될 것 같아. 방어가 안 된다. 위험자산 선호 좀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조금 딜이 오가지 않을까 뒤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있고, 뭐 환율 뭐 그냥 걱정할 거 아닙니다. 1340원 위로 안 올라가면 일단 당장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유가도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돌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지금 우려감이 있는 그런 매크로 지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윤 대통령께서 공매도의 기준을 6개월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지금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말은 근본적 개선한 때까지 금지라는 요 키워드를 넣었지만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요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뭐냐면요,
외국인 니네 6개월이라고 단정 짓지 마. 이 기간을 버팅기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니네 불법 공매도 내년 6월까지 버티고 나서 이거 다시 해도 봐줄 것 같지? 그거 안 봐줄 거고 6월까지 만약에 이거 안 고쳐지면은 계속한다.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니네 불법 공매도 쳐놓은 거 있으면 빨리 수습해라. 버티지 마. 6개월 한정적으로 안 해. 일정 부분 올라올 때까지 증시 부양을 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서 무슨 자꾸 막 시장 조성자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멘트 하나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이게요. 어쨌든 증시를 좀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우리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내년에 24년도 경제 성장률이 진짜 안 좋아요. 기업들이 실적은 좋은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지금 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또 우리는 기준금리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증시 부양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면은 이제 기업들도 살려줘야 되고 기준금리도 높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도 좀 부양을 해놔야지 사람들이 숨을 쉬고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국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내년에 총선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메시지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시그널들이 딱딱딱딱 들어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좀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스크 같은 거 이렇게 셧다운 얘기인데 정확한 내용은 요겁니다. 존슨 의장이 이렇게 이제 논란이 적은 부분은 이제 1월 19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아마 우크라 전쟁 예산이나 IRA 같은 게 2월 2일까지겠죠. 이런 식으로 임시 예산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좀 셧다운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5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좀 표결이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메카시 의원도 자꾸 민주당이랑 중도파였거든요. 메카시 의원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자꾸 친하게 지내니까 야 니네 나와 하고 메카시 의원 해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존슨 의장 강경파를 앉혔는데 일단 존슨 의장도 이거 마냥 강경파로만 갈 경우에는 민주당이랑 손이 안 잡히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앉은 이상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재해가지고 적정성을 찾아야 되는데 강경파들의 이제 압박이 자꾸 있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임시 예산안이 표결은 붙일 건데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딜이 오가지 않을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셧다운 한 4일, 3,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 우리 좀 지켜보면서 증시의 리스크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 좀 정리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CPI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둔화할 것이다. 둔화 되는 게 좋은 거죠, 지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돈의 흐름을 봐서는 뭐 딱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스닥 지수의 위치를 보면 한번 또 이제 흔들기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그냥 좀 흔들 것 같은데 뭐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단다거나 해가지고 우리 시장은 뭐 잠깐 밀려서 시작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종합지수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은 이건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투매 나온 구간 여기까지는 허용을 했지만 요 투매랑 요 투매 여기 구간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한번 땡기고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매수기를 줬는데 코스닥은 그게 아니었죠. 코스닥은 아예 그냥 심리를 무너뜨리는 급락으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갭상승하고 눌렸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진짜 저도 이때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어제가 제일 좀 빡셌다 느끼기에 제일 그 또 테마주조차 없는 그런 눌림을 보여줬거든요. 그래놓고 딱 붙인 거 보세요. 세력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흔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 투매 자리 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여기랑 요런 데는 투매가 나왔던 저점 구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걸 또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 저점을 한번 깼잖아요. 코스닥에서. 근데 코스피는 안 깼거든요. 그죠? 코스피는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지켜줬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컨트로 이게 2003년 컨트거든요. 제가 지금 요걸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지금도 코스피가 21선 넘긴 다음에 눌리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지금 이걸 대입을 하면은 원래 봤던 거는 올랐다가 21선에서 이렇게 놓고 눌렀다가 그 다음 가는 거. 그러니까 요 구간에 도달하는 게 이번 달 지금 정도 언저리 이제 슬슬 이제 가고 있어야 되는데 더 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흔들기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누르고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컨트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나와버린 바람에 세력이 그냥 손쓸 틈도 없이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하게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는 기회를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던 거고,
코스닥도 20일 올리고 원래 눌렀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시나리오였을 텐데 이걸 200에서까지 한 방에 당겼다 보니까 진하게 눌러버린 거예요. 누른 만큼 누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딱 깼잖아요.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놨죠. 요거를 이제 컨트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2003년 구간에 요 저점 여기 이런 것도 이제 투매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서 노랑보라 다 쌓여있죠. 여기 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게 투매 나온 구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여기 싹 걸려놓고, 그죠? 여기 저점 깼지만 여기 싹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땡기는 모습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눌린 거예요. 지금 요게 이렇게 한 번 나온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거 빠질 때 요거를 이제 위에로 판단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거를 부인하고 싶었던 거야. 뭘 부인하고 싶었냐? 여길 깨는 거를 코스닥에서. 제가 지난주에 콘텐츠 남겨드릴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붙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무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이게 맞았던 거죠, 사실은. 콘트 분석을 봐도 사실은 이게 맞았는데 저도 투자하다 보니까 빠지지 말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려본 거죠. 합리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데 어쨌든 요거 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누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로 좀 보이는 것 같다, 오늘 시세가.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요? 잘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 11월 중하순까지 올렸다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요거 정도 일주일 정도 누르고 그 다음에 연말 랠리가 이제 12월 내내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 1월까지 해가지고 2달 정도 이렇게 한 달, 2달. 요게 보면은 한 12월 그래서 한 1월까지 이렇게 2달 정도 추격돼 가지고 현재 증시가 이렇게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잘 가다가 2월 달에 흐지부지하다가 이렇게 2월 말 중순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요런 거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3월 초 해가지고 2월 중순에서 3월 초쯤에 요런 거 나올 가능성이, 이거 좀 아플 겁니다. 이거 좀 적어 보여도 꽤 세거든요. 그런 거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요거까지는 맞은 것 같으니까 올라왔다가 정고점 이게 공매도 금지 200일선일 겁니다. 요 부분에서 요런 거 하나 쉬었다가 이제 가는 랠리, 요거를 좀 기대해 보고 싶다라는 걸 냉정하게 한번 좀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요걸 판단한다고 하면은 한 여기 구간 왔다가 요렇게 눌렀다가 요렇게 가는 걸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냉정하게 갱가 쪽으로 본다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200일선에서는 한 번 더 좀 걸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한 앞으로 5% 정도 되겠네요. 850피까지 이렇게 랠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저항받고, 여기서 딱 이렇게 저항받고 여기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 이때부터 좀 쉬워질 겁니다, 시장이. 여기도 이거 오를 때는 지금 시총 상위주의 위주로 좀 땡길 가능성이 있고, 주도주의 위주로. 그래서 그거 눌릴 때 여기서 아마 이제 쫄아가지고 막 털리는 개인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다시 땡길 때도 그렇고 요 구간에서 아마 좀 많이 털리지 않을까. 오늘도 사실은 이거 올라가면서도 불안불안할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좀 물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빠지면서. 야, 공매도 금지인데 이거 빠지는 거 맞냐? 이날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쉴 수 있어. 근데 이날 이거 빠지는 거 맞아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한테서 공매도 금지는 세력 형들한테 안 먹히는구나 라는 심리를 부여받고 이제 땡기는 거기 때문에 좀 그만큼 좀 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은 제가 뭐 눈에 얘기 드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도 뭐라 그랬죠? 올라와서 박스. 이것도 올라오면서 뭐라고 했죠? 올라가봤자 박스. 요 안에 놀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번 요번에 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셀트리온, HF 이런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뭐 주도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슈팅을 할 준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태고사이언스라고, 이거 좀 되게 시총이 작은 종목인데 국내 임상 3상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국내 임상 가지고 상한가를 그냥 보내버린다? 이거 점상 그냥 거의 이거 나오자마자 거의 점상 찍듯이 날려보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아마도 좀 이제 슬슬 시그널들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보면은 매지온도 그렇고 좀 오늘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좀 바이오테크 쪽으로 좋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개별적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이 블루라인 이거 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레드라인이 올라와야 된다. 요거 레드라인 올라오고 있고 블루라인과 이렇게 이격도가 이제 맞아지는 구간 어떤가요? 이격도가 맞아졌죠. 그럼 이제 얘도 랠리를 갈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세게 치고 올린 거예요. 여기서도 4.5%였잖아요. 4.5% 땡겨놓고 여기서 7%를 또 땡기니까 당연히 여기 좀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찰실현 해버리고 여기서 다시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랠리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 요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개인의 순매도가 그래도 순수하게 한 2, 3일 정도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일단 1일 나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내일과 모레까지 또 뭐 해가지고 조금 개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는지 요거를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게 전반적으로 다 퍼릇퍼릇퍼릇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어느 섹터가 강했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약간 애매할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DDR5 관련주 굉장히 좋았죠. 사실 근데 DDR5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 주가가 막 엄청 탄력적으로 막 빵빵빵빵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적절히 그냥 이렇게 무난한 추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쪽 메타버스도 괜찮고, 뭐 중국 관련주 튀는 애도 있었고, 로봇주도 적당히 좀 올라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 좋았고, 알박이 오늘 좋았거든요. 알박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풍력도 오랜만에 반등. 뭐 원자력도 나쁘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응급제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바이오 특히 얘네 둘. 뭐 AB는 좀 약했지만 플랫폼 바이오 좀 괜찮았고, 뭐 매지온 괜찮았잖아요. 이쪽 근데 이제 대형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쪽이 조금 약했습니다. 왜? 얘네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쪽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헬스케어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 이렇게 조선도 좀 그냥, 철강도 좀 그냥, 얘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거고요. 바이오테크 쪽으로는 좀 오늘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자백신이라든가 지스테, 특히 오늘 고무적인 게 이런 나이백, 뭐 피플은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세를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클리노믹스 이런 애들, 이렇게 소형 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제 저점 매수가 살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소형 바이오도 대다수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바이오가 이제는, 예전에 반등할 때는 약간 시총 상위주,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북한약품, 종근당, 동아스티, 뭐 오스코텍, 이렇게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좀 많이 외면을 당했어요. 그냥 횡보하면서 외국인 수급 같은 거 전혀 잡힌 모습이 별로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소형 바이오에도 수급이 좀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업종이 일단은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 자체 저점은 확실하게 나온 것 같고, 이제는 산발적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종목별로 좀 약간 급등세를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급등하는 거 쫓지 마시고, 급등 나올 것 같은 거 기다렸다가 내 거 빨리 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하시던가. 그래서 바이오 소형주도 이제는 조금 보기가 편해졌다라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헬스케어주가 일단 먼저 좀 좋은 위치에 있죠. 뭐 한올바이오, 메이존 다 시세 내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알테진도 좀 좋은 시세 만들고 있고, 네오킨 최근의 흐름 수급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HLB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얘도 일단은 코스피 이전 이거 빨리 결정 나면은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양극재 얘네가 당장에 뭐 둔화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24년에는 둔화가 돼. 근데 그럼 25년에는? 25년에도 둔화가 될까? 25년에는 다시 성장 회복세로 들어갈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얘네도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각도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거를 해소를 하고 다시 원래 여기까지 요 주가 키높이에 맞춰서 온 다음에 다시 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수급이 좀 꼬여 있으니까 자기 주가 위치보다도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평가 가치가, 그럼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때처럼 쏘는 현상이 이제 나중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 어쨌든 시총 상위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이런 걸 봐서는 결국엔 2차전지는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장 산업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요걸 부인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 2차전지 관련돼서 제가 요번 일요일 라이브 때 무려 거의 한 3시간 제가 정리를 해드렸나요? 거의 2차 전지 총 망라를 해드렸는데, 물론 세부 종목은 다 브리핑을 안 드렸지만 업황이나 업종에 대한 것들, 이런 2차 전지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다시 봐주시면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조금 2차 전지의 업종과 산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뭐 음극재만 따로, 양극재만 따로, 분리막만 따로 종목들을 좀 쪼개볼게요. 제가 사실 에코프로 구조 같은 거는 제가 쭉쭉쭉 얘기를 드려봤는데, 비상장 회사까지 그거 회사들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두는 파도 끝이 없네. 그 동원 안한테는 반등 정도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얘네도 조금 더 쉬어야 됩니다. 얘는 제가 금요일에 퍼가 43배네요.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자막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실적 쇼크 나와가지고. 근데 물론 얘도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랑 같은 개념이에요. 올라왔다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바로 계속해서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 오른 느낌이지만, 또 게임주가 최근에 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초강세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쉬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2차전지가 강했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바이오가 강했고, 지난주 수목 금에는 이렇게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괜찮았고, 어제는 또 반도체가 쉬었잖아요. 특히나 많이.
그래서 그렇게 좀 돌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여러분한테 혼동을 주는 겁니다. 야, 주도주가 이거 같지? 야, 네 종목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자꾸 각인시켜주는데 그렇게 옮겨타기 해봤자 결과 똑같습니다. 똑같거나 안 좋아요. 그냥 좋은 종목을 잘 골라두시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라 시그널이 이렇게 누적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보라 시그널 나왔을 때 제가 애초에 뭐라고 그랬죠? 13,500 조금 빠지면, 많이 빠지면 여기 13,250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많이 빠지면 뭐 201선이죠. 13,000.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3,250 요 구간이랑 여기 13,500 정도. 근데 여기 있다 왔었으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렇게 횡보치다가 다시 랠리를 이어가는 것도 어떨까.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끌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이. 나스닥이 뭐 오르고 내린 것보다 시간을 좀 지루하게 끌어주면서 우리 시장이 좀 따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도 단발적으로 있다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들 보면 뭐 HLB라던가 이런 종목도 아직 출발 안 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알테오진이 지금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애초에 잡아 드린 거는 요렇게 일단 잡아는 드렸거든요. 제가 요거 빠진 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그래도 이거 뭐 하루 2, 3일 정도 한 반등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2, 3일 반등하거든요 지금요. 내일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알테오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잖아요, 요 매물뼈, 요거를 뚫어서 여기를 얹어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뚫는 기대감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이 수렴이 아니라 그냥 다시 여기서 갔다가 눌렸다가 가는 요런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여기 구간을 얹어 놓냐 마냐가 알테오진의 승부처 같다. 근데 만약에 내일도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수렴을 한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2, 3일 정도 반등을 한다고 얘기 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기선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그런 위치라 가지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자체로만 봐서는 랠리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850p 여기까지는 좀 올라오고 그 다음 조정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베타제들 단기 매매하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오늘 꽤나 급등이 세게 나왔었는데 이거 안 건드렸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보자. 아무리 못해도 내일까지 보자고. 사실 뭐 내일까지 보자고 했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한 840p 여기 정도에 가야지 좀 단기도 차익해졌고, 850p 저항받나 구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 요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조절 트레이딩 할까 말까 고민할 시기라는 거,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고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이 뭐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 빠져서 시작해도 다시 땡길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이 뭐 오르더라도 우리 시장 갭상승한 다음에 누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요날 특히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력이 뭐 미국 시장만 보고 니네 추종하면은 너 죽을지도 몰라, 요거를 좀 몸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걸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요즘에 최근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 내 종목은 죽지? 왜 내가 가진 건 안 가고 저것만 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진짜 가는 게 없네, 우리나라 망했나? 국내 시장 망했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들수록 다른 심약한 사람들은 털립니다. 그걸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이 그 털린 사람들의 수급까지 다 먹으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조정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여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뭐 2차전지 빼고 뭐 올리고 하면서 순환매 돌면서 이렇게 자꾸 만들면 세력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찍어 누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진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도 끝나가지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제 모멘텀 받는 시장, 그리고 성장주에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좀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 시장 좋을 구간 아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 믿고 가시는 게 더 좋은 판단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라, 매매신이 되시 마시라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